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요. 네, 이 시각 각계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견될 수 있는 전두환 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난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적으로나 국가보훈처 해석상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유가족들도 역시 그런 쪽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장례식만큼은 국가적으로 차리더라도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면 절차라든지 기간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5일장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국무총리가 장례식과 관련돼서 총 책임을 지는 위원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조기를 개항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국장이라든가 국민장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만은 국가장으로 현재는 통일해서 전 현직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장을 치르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전해철 장관이 맡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유족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족들도 따를 것으로 보십니까? 유족 측의 입장은 국가에서 정하는 그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장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도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파지에 마련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장지는 파주 쪽에 가족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에 이미 살아생전에 파주에 모시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묘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게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그 취지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면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부담이 좀 컸겠죠. 하지만 이제 국가장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수용하기가 좀 용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명분을 좀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이렇게 좀 불감이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떤 좀 말씀 사실 좀 이제 이런 주시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고형,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로 해서 네. 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니느냐, 또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다 지금 사라졌다라는 주장도 하십니다. 네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질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복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투표를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복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란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노 전 대통령이 이 정치사의 공과 과를 동시에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모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입장에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서는 5.18과 관련돼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 선거로 뽑히긴 했지만 당시 직접 선거를 가는 과정에서도 1987년도에 굉장히 큰 국민적 저항을 거쳤고 헌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결국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북방외교로 꼽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져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본인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문민 정부로 또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 그 5.18에 대해서 아들 노재현 씨가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주석을 달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지만 살아생전에 5.18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5.18과 관련된 광주에 있어서의 명백한 사고가 없었다는 부분이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보입니다. 또 이제 본인의 회고록에도 사실 5.18에 대해서 유언비어 때문에 속은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것이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만약에 정말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지가 광주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라면 다른 유가족들이 그런 부분을 회고록 수정 같은 걸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라도 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나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요, 국가장법에 근거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에 남북 기본합의서 등 북방 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에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방금 전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과 과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에 남북 기본합의서 등 또 북방 정책으로 공헌한 측면이 있다라고 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그런 보십니까?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국가장에 관한 법률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 아까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으로 내란죄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거는 별개로 국가장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절차는 분명히 있고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 절차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치르지 않을 수도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장으로 치르기는 결정을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과 과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언급되고 있는 북방 정책에도 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 그래도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됐던 추징금에 대해서 늦게나마 완납을 납부를 한 하지 거죠.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씨와 비교했을 때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그렇게 이제 비난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것이고 북방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가장 증정을 도왔던 부분, 문재인 대통령 이후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교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개방적인 외교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발을 내딛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토지공급 개념을 추진했던 부분은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좀 과감한 결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사실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된다라면 네. 지금 받고 있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식의 분석들이 어제 더 많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 그리고 실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법원의 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주로 손준성 검사가 성안에 응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 이후에 또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여전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렸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뢰라고 하는 구속 사유가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이렇게까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혐의 사실 소명이 딱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왜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향후 수사 계획에는 좀 변동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를 이른바 동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손준성 지금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자꾸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제력이라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예.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건을 파악해 놓은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강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혐의 사실들 명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이 덜컥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보면 의심이 가는 사람들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소환을 하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을 끌더라도 이 영장을 청구를 하는 식의 어떤 강도 높은 강제 수사를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청구 이후에 공수처가 감당해야 될 수사와 관련돼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